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고등학교의 이찬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과 궁금증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 고교 학점제 SNS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그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자신의 흥미를 찾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군요. 일단 의미 있는 선택 과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진로를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기 전, 그리고 과목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기 전인 1학년 때 진로 교육이 강화됩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과 수업,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는 어떤 것이 맞을지, 본인의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시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과목 안내 책자나 그리고 진로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택 과목 시즌에 고3 선배들이 직접 자신이 선택했던 과목의 동기, 그리고 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 과목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선배들을 통해 설명을 들음으로써 1학년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 과목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학부모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강하는 과목이 서로 달라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도 실제로 평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듣는 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면 안 되겠죠? 과목별로 학생의 성취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목별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과목의 평가 기준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실시되는 2025학년도부터 1학년 공통 과목은 등급 산출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입시 체제와 다르게 등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것이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대가 되면은 자신의 진로와 맞는 가고 싶은 학과와 연계되는 과목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 입시에 불리하진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당연히 걱정되는 거 압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진로를 선택해가지고 학업 설계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이 막상 해보니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다 의미 없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모두 다 본인이 진로 탐색을 했던 활동들이니까요.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나 그리고 본인이 과목을 선택했던 과정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난다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리고 성취 수준들을 높게 평가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학생분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마다 갖춰진 인프라와 시설 등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학교별로 선택 과목의 종류와 수의 평균을 유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진 않아요. 학교별로 선생님 숫자도 다르고 교실 숫자도 다르고 학교 여건이 모두 다 다르니까요. 저희 학교의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제과제빵 수업을 거점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 평소 수업 시간에는 제과제빵 수업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제과제빵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주변 학교에서도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 획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제과제빵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근무하는 옆 학교에서는 고급 물리학이 또 거점 학교로 열리고 있어요. 평소에 고급 물리학 같이 어려운 심화 학습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업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소인수 과목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교 여건에 의해서 열리지 못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할게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일반고에서도 과학고 등에서 배우는 고급 수학, 고급 과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학 같은 전문 교과를 이수했다면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과목들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고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위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교과를 모두 이수한 다음에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물리학 1이나 물리학 2를 듣지 않고 바로 전문 교과인 고급 물리학을 듣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기본 지식이 탄탄한 후에 전문 교과를 들어야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교과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충분히 이행한 후에 그리고 전문 교과를 듣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려요. 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은 모두 해소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답들은 모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와 자료실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와 SNS 채널도 꼭 방문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압구정고등학교 이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